인생역전 사주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까꿍님과 뽀영님과 왔습니다. 네. 잘릴 줄 알았는데 또 이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번 방송 반응 너무 좋았다고 응원 네. 많이 해주셔서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뽀영님 목소리 아주 좋다고 말씀 많이 하시고, 네. 까꿍님도 말씀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이 우리 교육생들한테 예. 네, 교육생들 까꿍님이 반장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부를 잘 떨어요, 저희 반 애들이. 그렇기보다는 진짜 저도 편집하면서 두 분이 말씀 참 잘하시는구나. 예,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 들어보니까 차쌤이 리드를 잘하세요. 아니에요.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예.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예. 편안함 속에서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맞다. 이제 근황 좀 볼까요? 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보영쌤. 뽀영님부터. 저는 늘 똑같이 지내요. 머리 그런가요? 자르고. 머리 자르셨어요? 예, 예. 머리 묶으셔가지고 예. 몰랐네요. 예.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더 짧게 자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너무 머리가 짧았었어요. 뽀영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약간 귀염상이십니다. 그렇죠. 외모가. 네. 예. 그리고 말씀도 방송 때보다 예. 그 사석에서 할 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주 웃으시면서, 예. 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여성분이시니까 외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 남성분들 외모는 아무도 안 궁금하시죠, 원래.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6월달 들어서 예. 순댓국이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원래 여름에는 잘 안 팔리거든요. 예. 근데 6월달 들어오더니 아주 순댓국이 잘 팔리고 있어요. 되게 예.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저도 좀 이게 웬일인지 좀 궁금해한데, 예. 제가 요즘에 일진일기를 좀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확실히 이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맞는 게 있더라고요. 식상생재가 되는 날은 매출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래서 좀 그것 연관관계도 보면서 지금 요즘 공부도 하면서 좀 매출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저도 많이 듣는데, 제 일진 잘 보면은 그게 잘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하루하루 그게 매출이 좀 차이 난다고 딱 하시니까. 오늘은 근데 제가 재극인인 날이거든요. 예. 재성이 이성을 극하는 날인데 어떨까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오늘이 개미. 개미. 예. 근데 제가 예. 그 편인의 예. 편제. 편제. 예. 편인의 편제 맞다. 예, 편인의 편제인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10만원 압박이에요. 예. 그래도 괜찮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네네. 예. 그러면 오늘의 방송 네. 주제는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왕들의 네. 사주를 보면서 이제 왕의 역사나 이런 거,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네. 것들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네. 청취자들께서 좀 생뚱맞지 않을까. 이 수학 선생님 두 분이 나와서 예. 갑자기 역사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예. 역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역사 이 팟캐스트를 해도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예. 원래 실제 전공자분들도 잘 아시지만 역사 관심 있으신 분들 많아서 네. 그 팟캐스트 중에 떡국열차 인기 네. 많잖아요. 예. 예. 들어보셨어요?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저도 안 들어봐서. 말은 인기 많다고 하고 안 들어봐서. 옛날에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그 팟캐스트 그건 네. 아주 다 들었거든요. 네, 그래요?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제가 처음에 역사책을 읽어본 게 군대에서 읽었어요. 군대에서 하도 할 게 없어서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면 그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을 읽어봤겠나요. 예, 그걸 읽어보고 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학교나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별로 역사에 관심 없으셨구나. 그쵸. 아하. 왜냐면 그때는 재밌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막 외우는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거니까. 예. 막 국보 몇 호 외우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재미가 없는데 네. 흐름을 좀 알게 되니까 음. 재밌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오래전에 읽은 거라. 지금도 계속 역사나 이런 거 많이 보세요? 그 드라마 중에. 저는 이제, 요즘에 예. 보는 게
일본 드라마 사다나 마루라고 네. 사나다 마루. 사나다 마루. 이게 뭐냐면 일본 전국시대 때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항했던 네. 어떤 사나다 가문의 얘기를 그리는 NHK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재밌어요? 네. 저는 특별히 역사 TV는 볼 시간이 없고요. 바쁘신 척하고 있어요. 옛날에. 나 노는 거 잘 알아. 아니, 저는 저녁 때 보통 TV는 홈쇼핑 TV 보고. 홈쇼핑 보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보통은 책에서 책으로 네. 많이 읽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하고 스터디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역사 뭐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나 그래요? 뭐, 예, 이순신과 임진왜란 이런 거 책 같이 읽고 막 네.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옛날 드라마 중에 여인처나 이런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건 봤죠. 이산. 네. 예, 네. 이산부터 안 봤다. 아, 그래요? 예. 더 전에 뭐가 있었죠? 장희빈 뭐 이런 거. 장희빈. 그럼 나오면 또 우리 나이가 또 나오니까. 장녹수. 장녹수도 있었죠. 진짜 옛날에는 그냥 장녹수. 그래도 가장 이제 생각에 남는 게 그 용의 눈물. 용의 눈물. 그렇죠. 이완경 작가의 용의 눈물. 아, 그쵸. 네. 인기 많았죠, 그때. 그렇죠. 그때 네. 유동근 씨가 유동근 나왔죠. 씨가 이방원이었고. 네. 그래서 기회 되면 나중에 이방원과 정도전. 예. 네. 그것도 한번 좀 해보고 저도 싶더라고요. 그때 역사 너무 좋아해요. 그쵸. 예.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거슬러 올라와서 저것도 재밌게 봤어요. 옛날 제5공하고. 재밌죠. 네, 그것까지도. 뭐 역사죠, 뭐, 과거 일이니까. 아무튼, 그것도 나중에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은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인데, 네. 제가 전에 방송에서 사도란 영화 개봉했을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더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조를 대상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나요? 좀 있었죠? 옛날에 대왕의 길이라고 네. 망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MBC에서. 그래요? 저 되게 좋아하시는. 저 역사 드라마 진짜 예, 좋아하잖아요. 예. 대왕의 길. 예. 사도세자의 어떤 그런 뭔가 진취적이고 그런 모습을 그렸던 드라마인데, 너무 시청률이 안 나와가지고, 중간에 내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근데 저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사도세자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그런 드라마여가지고. 웬만하면 사극은 중간에 안 내리는데 막. 글쎄요. 영조, 사도세자 이야기. 영조하면 거의 사도세자랑 엮이잖아요, 이야기가. 근데 좀 신기한 게, 영조와 사도세자도 네. 얘기거리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드라마는 많이 안 찍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요. 왜 가장 많은 게 네. 장희빈. 네. 그 정도고, 이상하게 여기는 좀 없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정서랑 좀 안 맞나요?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은, 일단 여자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사극에. 여기는 남자와 남자의 어떤 부딪힘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성 시청자들을 끌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사랑 이런 건 그런 게 이야기가 없으니까. 아니니까. 그렇죠. 러브 스토리가 없어서. 네. 진짜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은 좋아했을 것 같은데, 여자. 근데 또 영조가 나중에 보면은 또 아주 어린 부인을 맞이하잖아요. 정순하고. 예. 네. 그거 되게 남자분들 좋아할 것 아, 그런가? 예. 남자들의 로망. 66세인가? 네. 그때 뭔가 듯한 느낌이 드는데. 15살짜리. 그거 너무 정서에 안 맞나, 그게? 한국인 정서. 로망이죠. 로망일 뿐이지, 뭐. 노망이에요, 노망. 비현실적이다, 근데. 노망이네요, 진짜. 로망이네, 맞아. 근데 뭐, 그것뿐만 부러운 게 아니라, 뭐, 부인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왕들은. 영조는 꽤 오래 살았네요. 그렇죠. 네. 네. 와, 거의 82세나 살았죠? 재위 기간도 제일 길었고. 네.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음. 그럼 일단 영조 사주부터 까고 시작할게요. 일단 사주를 좀 까고, 제가 만세력으로 봤을 땐 갑술령, 갑술월, 무인일, 개해시네요. 네. 근데 이 영조 사주는 되게 논란이 많아요. 네. 인터넷 쳐보면, 뭐, 갑술령,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도 있고, 네. 이게 뭐가 진실일지, 왜 그럴까요? 근데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는. 그쵸, 농계 사주랑 똑같다고. 예. 근데 농계가 그 사주 맞아요? 선생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논개가
다 술토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름을 농계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개니까. 예. 야, 그런 건 몰랐네요. 그 이유가 갑술일주들의 특징인데, 네. 갑술일주들은 원래, 관을 좀 공격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갑술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딱 뛰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갑술이면 양지죠. 네, 양지. 그쵸? 12운 성상은 양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주가 좀 원래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방송 전에 네. 영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그 지위가 되게 허약했던 거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또 무술이 숙빈 최 씨의 또 아들이기도 했고 천출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사주 자체를 좀 제왕 사주가 아닌 다른 사주로 바꾼 것도 있지 않을까. 숨기려고. 숨기려고. 예, 안전을 위해서. 근데 또 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이 네. 조선이란 나라가 사실 기록의 나라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조선 왕조실록 같은 이런 그 역사책을 네. 저술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예. 진짜 조선은 완전히 기록의 나라인데 한 나라 왕자의 그 사주를 그렇게 막 이렇게 바꿨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긴 해요.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이제 실록을 쓰시는 분이 있잖아요, 옆에. 네. 항상. 그 왕도 수정을 못 한다고 들은 네. 거 그렇죠. 같은데. 예. 그러니까. 볼 수 없죠, 그거를. 네. 예. 당대에는. 야, 진짜. 그걸 본 사람이 이제 네. 그 연산군이 또 그걸 보고서 예. 그거 막 쓰시다가 우리가 이제 타자기로 하면 오타나면 그거 쓰시다가 막 철자 틀리고 막 이러면 한문인데 갑자기 어려운데 다시 써야죠. 쓰거나 창피할 거 아니에요, 자기. 빡 도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인 정신이 있는 네. 그런 전문가들이 조선에 배치돼 있었으니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탄탄한 나라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관들은 워낙 그 자존심이 세니까. 예. 그렇죠. 왕 앞에서도 딱 버티고 그런 자존심으로 이제 버틴 사람들이죠.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는 왕은 무조건 절대 권력이어서 막 그럴 줄 아는데 오히려 신하들 눈치도 많이 보고. 사실 조선 같은 나라는 왕권이 초기에만 왕권이 강했고 거의 그 이후에는 재상정 거의 사대부의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왕이면 그냥 다 죽이고 막 그랬는데 막 밥사 근데 먹고. 그게 정도전이 처음에 나라를 이제 만들 때 뭐 사원부, 사관원 그런 식으로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방원이 그 너무나 신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도전을 제거했지만 사실상 정도전이 만든 그 제도는 받아들여서 나중에는 거의 신권이 더 강화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방원 같은 카리스마 있는 그런 왕이 사실 나오기 힘드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치. 제도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대를 잇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왕이 검증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개국을 한 왕이면은 아무래도 좀 그 사람 자체가 힘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능력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휘어잡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때는 그랬죠. 그랬겠죠. 아무튼 영조 사주 보면 어떠신가요? 어떨까요? 갑술령, 갑술월, 무인일, 개해시. 저는 이 사주는 좋은 사주는 맞아요. 현대에 태어나도 꽤 좋은 사주였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만약 이제 현대판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어렸을 때 운도 괜찮았던 편이고요. 다소 좀 원래 편하게 사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편하게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은 일주네요. 네, 무인일주. 그리고 영조 같은 경우는 지금 무인일주고 사도세자는 임진일주거든요. 그러니까 용하고 호랑이에요. 일주 자체. 거의 왕들은 호랑이와 용일주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좀 약간의 왕의 기운, 기계 이런 건 있어요. 권력력도 좀 강한 사주 아닌가요?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네, 영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고요. 자존심도 굉장히 셀 것 같고. 자존심도 세고, 그리고 되게 고지식해요. 아우, 상대하기 피곤합니다. 근데 영조는 되게 정치를 되게 잘하는 사주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되게
순한 듯 자기를 숨길 줄 아는 뭐 이런. 그러니까 영조가 실제로 보면 눈물도 많고 네. 병도 많이 부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빡 속는 거야. 네. 그리고 되게 그 선의 쇼를 많이 했어요. 툭하면 내가 내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또 이제 막 바쳐 잡고 예, 그런 쇼를 많이 한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노련한 왕이었죠. 되게. 네. 그런데 이 왕이 자기 아들을 보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들은 막 그 무술 같은 데 관심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탐탁지 않았던 거지. 저 사도세자 사주도 열고 한번 봐볼게요. 네, 그럴까요? 을해년, 무인월, 임진일, 경술, 신해요. 임진일주인데 저도 임진일주라. 예. 사도세자 맞아요. 그래요? 네, 그 성향이나 느낌을 알겠어요. 네. 왜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고 했는지 딱 알고 원래 임진일주들이요. 네. 이 책 보고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무술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차쌤은 딱 보면 거의 무인의 모습 안 보이는데. 그쵸. 예. 저는 실제로 복싱도 지금 하고 있고. 맞다. 네. 예전에는 종합격투기도 좀 배우러 다녔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오히려 관심이 많아요. 그렇구나. 네. 실제로는 잘 못하잖아요? 되게 굉장히 잘하실 것 그래요? 같은데. 그럼요. 그냥 봤을 때는 완전 훈남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도세자도 원래 임진일주들이 네. 옛날 느낌으로는 이제 말을 잘 타거나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되게 잡기를 좀 강한 그런 거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잡기를 좋아하는? 네.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이제 뭐 전시라든가 무과? 예전 문과랑 무과가 있었잖아요. 그때 무과도 또 되게 중요시 여겼을 거예요. 만약 사도세자가 왕이 제대로 됐다면 그렇게 해서 그쪽이 많이 키워져서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요. 근데 아무래도 영조 사주는 네. 그런 좀 실용적인 것보다는 확실히 문과형 사주는 맞아요. 그래요? 네, 문과 쪽을 더 키울 것 같아요. 네. 문과보다는 그래서 좀 이게 좀 못마땅해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시대상으로는 그렇죠. 더욱. 예. 네. 그래서 맞지 않다 이런 거고요. 원래 사도세자 사주에서는 원래 임진일주들이 아버지랑 잘 안 친해요. 그래요? 네, 대다수가. 차쌤도? 네, 저도.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도세자 사주를 보면은 강하게 하면 더 자기도 공격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식상이 발달해 있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면은 그걸 더 좀 반항기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강력히 있다 보니까 더 지고 싶지 않았겠죠. 네. 근데 둘 다 관이 발달했네요. 그렇죠? 네. 두 분 다. 관이 발달했죠. 왕사주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관이 발달해야 돼요. 그렇구나. 네, 실제로 억제하는 삶이 많잖아요. 네네. 왕이면은. 그러니까 왕이라도 뭐 자기 맘대로 하고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더 힘들지 않았을까. 나 같은 성격이면 왕 시켜준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실제로 안 시켜줘요. 네,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더라고요. 네. 왕 스케줄이. 특히 영조 같은 경우에는 네.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하루 15시간 이상씩 예. 막 일하고, 예,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런 분이니까. 식사도 한 번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하고. 야채 위주로만 했었대요. 아, 그래요? 네. 아, 건강도 되게 자기 신경 몸을 쓰고. 엄청 챙겼다고. 소식하면서. 예. 저랑은 전혀 상반된. 저는 먹는 게 낙인데. 그리고 사도세자 임진일주인데 세종대왕도 임진일주.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스타일과 약간의 얽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세종대왕도 실제로는 문도 지향했지만 네네. 한글 창제랑 뭐 실제로 우리나라 영토를 더 단단히 한 그렇죠. 무과에도 좀 네네. 집중을 했던 게 좀 아무래도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이. 그럼 이게 만약에 요즘의 애들의 사주다. 네. 라고 한다면, 영조 사주의 애라면, 네. 어떻게 이제 교육을, 방향을 잡아주면 좋을까요? 타고난 사주는 좋은 편이라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네. 직장이라든가 공부라든가 막 이렇게 한다면 절대적인 권력형 사주죠. 영조는 네. 사도세자는 예체능 계열도 갈 수도 있고요. 네, 재능. 왜냐면 어렸을 때 운이 아주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병자대운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뽀용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도세자는 요즘 태어났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돈 잘 버는 사주. 네, 돈도 잘 버는 사주예요. 네. 영조 사주도
돈 버는 건 아닌데. 영조는 이 사람은 돈보다는 명예 쪽에 더. 영조는 그러면 법 쪽이 낫겠다. 법 맞을 것 같아요. 실제로 무인일주 중에 법조인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자기 명예를 좀 좋게 쓰려고 하는 그런 일주잖아요, 그렇죠? 무인이면. 근데 식상이 다소 아예 없다 보니까 이제 드러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완전히 법조인 중에서도 뭐 변호사나 검사류는 좀 되기 힘들지 않을까. 차라리 판사? 네, 판사 쪽인데 되게 답답할 거예요. 검사들이나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하면 답답했어, 사도세자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 다 답답했을 거예요. 신하들이고 뭔가네. 짜증 났을 것 같아요. 왕인데. 가뜩이나 오래 먹어가지고. 근데 영조는 참 영민한 왕이었잖아요. 영특한 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머리가 좋다고 볼 수 있나요? 머리가 타고나게 좋은 유형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냥 자기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공부도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는 타입이지 천재형 그런 타입은 아니다. 천재형은 아니죠. 오히려 사도세자가 완전히 천재형이라 간혹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영조가 사도세자를 질투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사도세자는 완전한 좀 천재형입니다. 상관 때문에 그런가요? 식상이 잘 발달한 임진일주에 어렸을 때 대운도 그렇게 들어오고 병자대운은 근데 공부에 좀 관심이 떨어지는 대운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또 영조의 눈밖에 났구나. 근데도 또 모르겠어. 공부를 안 하는데 잘해가지고 짜증이 났던 건지. 노는데도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좀 타고난 건 있었을 거예요. 영조가 사도세자한테 불러가지고 너는 공부가 언제 한 게 좋냐 물어보면 뭐 1년에 뭐 한두 번 좋아합니다. 그 정도라고 했으니까. 사도세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앞에 불려가갖고서는 공부하기 싫다는 말을 감히 영조 앞에서 했으니까. 사도세자도 그냥 부모한테 강하게 대들었던 사주일 것 같아요. 그쵸. 임진일주들은 다 처음에는 안 대들다가 되겠다 싶으면 좀 대들기도 합니다, 많이. 그러니까 임진일주 자녀분들을 좀 두시는 분들은 너무 애들한테 너무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그냥 친구같이 좀 가볍게 지내는 사이가 더 좋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좀 더 그렇게 보이죠. 이게 사실 영조도 사도세자의 그 사주를 알았을 텐데 그 당시 때 알았을까요? 그 당시 조선시대에는 관상감이라는 게 관청이 있어가지고 사주 같은 거 다 보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제 생각에 근데 이 당시 때 사주는요 오히려 수준이 낮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좀 테스트하기에는 인구도 적은 맞아요. 데다가 이 당시 때는요. 그리고 데이터 기록이 너무 많이 없다 보니까 연구가 좀 덜 된 건가요? 그쵸. 뭔가 좀 아무래도 요새같이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일생 자체가 또 이 당시 때는 더 사주를 데이터하기 힘든 게 너무 시대상이 좀 삶의 단순화가 많다 보니까 계급사회나 그렇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사주가 발전하기 좀 힘든 시대이지 않습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을 때 좋고 막 이렇게 재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간극이 큰데 이 당시 때는 그런 거에 대한 명명백백한 부분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준이 높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명리학이 실제로 현대에서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쵸. 다양하니까. 그쵸. 저장 능력이나 데이터와,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솔직히 생년월일도 정확히 알기도 힘든 시대였는데다가, 뭐 명문가 사람들이나 좀 알았지, 일반 평민 사람들까지는 잘 모르고, 원래 좀 사주를 연구할 때는요, 불특정 다수를 해야지. 일부 사람들만 해서는 좀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말은 그 명리학 자체의 고전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마저도 사실 좀 틀린 게 많을 수 있다.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물론 그걸 만든 사람들은 이제 천재적인 능력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좀 부족했다 이거죠. 데이터화나 좀 임상 같은 부분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냥 한두 개 사주 보고 그리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이론적으로만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가고 뭐 그 당시 때 뭐 옛날에 무슨 사업하다 실패하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 삶의 장사 자체가 못하잖아요. 상업. 그리고 뭐 거의 다 그냥 물려받는 거였지 상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와는
너무나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 걸 지금에다 갖다 끼워 맞춘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특히나 요즘 연예인 사주 보면 좋은 사주 많은데 그때는 광대잖아요. 그렇죠. 천민들이고 그쵸.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사도세자 사주는 저는 지금 하면은 이 사람 선생님 이 사주는 지금에 오면은 저 세무사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닌가? 세무사도 되고요. 이 사주도 원래는 약간 법관 사주입니다. 그래요? 네. 식상이 많이 발달해 있고요. 변호사네. 변호사. 네, 변호사형도 되고요. 검사형도 되고 사주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요. 네. 오히려 사주는 사도세자 사주가 훨씬 낫습니다. 네, 요즘 시대라는 기준을 따졌을 때요. 네, 옛날 시대라고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제가 옛날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만약에 사도세자가 왕이 되는 과정이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해서 왕이 됐다면은 되게 좋게 됐을 텐데 결국에는 책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 왕한테 그런 상태였다면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 사주는. 차라리 사도세자는요 영조를 왕이 되고 싶었다면 영조를 죽이고 왕이 됐었어야 돼요. 네. 그랬으면은 되게 좋은 왕 계속 유지하면서 좀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세자가 세자 책봉된 다음에 거의 자기를 키운 사람들이 그 소론의 어떤 그 관련이 있는 그 궁녀들이 키웠기 때문에 아버지는 노론을 좀 밀고 있고 물론 영조가 탕평책을 쓰긴 썼지만 그 후반에 가면은 거의 노론의 힘을 많이 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세자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지가 되게 좁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만 왕이 됐다면 계속 노론에 의해서 짓눌리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차라리 차세 말씀처럼 차라리 구타타를 일으켜서 영조를 죽이고 자기가 노론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왕이 됐다면 아마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훨씬 더 무인을 좀 우대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약간 낚시에 걸렸죠. 영조의 낚시에. 왜냐면 일단 세자 책봉을 해준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세자 책봉을 안 하고 너는 왕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를 줬으면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칼을 갈았을 텐데 당연히 자기가 될 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다 보면 뭐 연세도 많으시고 곧 돌아가시겠지 이랬는데 또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좀 운이 나빴죠. 차라리 영조가 애초에 많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홀대했으면 처음부터 그냥 그랬으면 칼을 갈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개혁이. 영화상에서도 뭐 사도세자가 막 칼을 뭐 어디다 숨겨놓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사도세자가 이제 의대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보러 갈 때는 옷을 딱 입고 가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옷을 입는 것만 해도 막 이게 그 두드러기 같은 게 거예요. 이런 사주가 정신병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제 생각엔 정신병이라고 표현한 거지 사실 반항심인 거. 반항심이다. 그걸 그리고 약간 신경쇠약? 신경쇠약보다는 제 생각엔 좀 더 반항기 너무 싫어서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너무 짜증이 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뭐 굿이라든가 이런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믿었을 거예요. 임진일주는 실제 사주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세종대왕도 임진일주라 그랬잖아요. 세종대왕도 사주를 되게 관심 있게 봤다고 해요. 그리고 불교에도 관심이 많았고 세종대왕도 종교성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세자는 또 보니까 토도 많네요. 토가 사주에 또 많으니까 또 그쪽에 더 관심일 수도 있고. 임진일주면 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보면은 영조가 그 공부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신하들 앞에서 이제 어떤 학술적인 대화를 하면은 거의 신하들이 쩔쩔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영조의 컴플렉스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사시면 오래 사셨으니까. 웬만한. 그쵸. 백과사전. 왜냐면 이 당시 때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이 정도 살았으면, 거의 뭐 신성급이라. 그러네요. 이
이기기 힘들죠, 경험상. 그리고, 그렇죠. 예, 왕이랑 말싸움하는데 이길 수 있어도, 그렇죠. 아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사도세자 이분은 예. 부인하고의 관계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예. 부인과의 관계가. 예, 나쁘고, 뭐, 그냥 대면 지내는 사주입니다. 사주상으로는. 영조 사주도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그냥 옛날 가부장적인 아버지 느낌? 사이는 안 좋으신데, 진짜 막 좀 툴툴대시는 약간 그런 분이죠. 근데 딱 보니까, 네. 그, 얼마 전에 그, 차쌤이 네. 팟빵 방송에서 남자들은 화가 있어야 정력이 좀 있다고 하는데, 예, 그런 경우. 이분은 화가 전혀 없네. 예, 정력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죠. 아, 그래서 오래 사셨나? 정력이 그럴 수 없어서. 있겠다. 정력 낭비를 안 하셔서. 그리고 뭐 이분이 채식을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네. 예. 채식하고 정력 쫓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부인 입장에서는 좋았을 거예요. 영조가 마누라가 많았나요? 부인이 많이 계시기는 했는데 네. 뭐 자손이 별로 없었어요. 자손이요? 예, 예. 조선시대의 특징이에요. 네. 후대로 갈수록 네. 자손이 귀하니까. 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정순왕후 저는 그 사람 결국은 조선이 망한 게 네. 그분 때문이야. 정순왕후 이후로 예. 이제 그 세도 정치 세도 쪽으로 정치가 완전 시작이 된 거고 어.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그러니까 정조가 항상 눈의 가시였는데 자기 정조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저는 정조가 되게 일찍 죽은 줄 알았더니 네. 24년이나 그래요, 재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49세 때 죽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왕치구는 그래도 조선 왕치구는 꽤 오래 하긴 네. 했는데 그러고서는 정조 아들 아기를 이제 내세우면서 자기가 실질적인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조선이 급격히 몰락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럴 때 사실은 이제 그 사도세자의 부인인 해경궁 홍씨하고 요 정순왕후가 김씨죠, 선생님. 그쵸. 예. 예. 그 김씨네 집하고 세력 싸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순왕후가 이긴 거죠. 그래서 홍씨는 다 망하고 그러면서 조선이 확 기울게 되는 그게 이 영조가 나중에 마지막에 왜 결혼을 하셨나 저는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아 영조가요? 네, 나이 먹어서 정순왕후를 이제 그 모든 분란의 시작이 사실은 거긴 것 같고 사도세자도 사실은 이 정순왕후가 들어온 이후에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거기에서 또 작업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왜냐면 영조 사주만 봤을 때는요. 예. 사주에서 꼭 자식을 죽이는 사주 뭐 이런 사주 유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분들 사주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영조 사주 보면 당연히 아들 죽인다 이렇게 나오면 좀 단순하게 그럴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이 연관된 다른 분들 사주를 봐야 됩니다. 영조 실제 사도세자 어머니 사주 뭐 그렇죠. 얽혀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죽음이 사도세자 부인, 네. 사도세자 어머니 그다음에 그쵸. 그 마지막 그 정순왕후.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사주를 공부하면서 네. 그 당사자의 원국도 중요하지만 특수 관계인들의 원국이 진짜 중요하구나. 연결된 인과관계가 네. 되게 중요하고요. 부자들, 상류층들, 최상류층 사주 보면요. 두 분 다 사주가 다 좋아요. 부인과 남편 두 분 다 사주가 다 좋게 돼 있습니다. 근데 참 저는 교육을 하는 입장이니까 네. 사실 영조는 아주 극성적인 아버지 그런 성이거든요. 이런 극성적인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도 너무나 아버지 또 부모가 극성적으로 막 푸시를 하게 되면 애들이 삐뚤어진다.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준 한 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쵸. 예. 삐뚤어지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사주를 확실히 보긴 봐야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운셀링을 해야겠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사도세자 놔두면 진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주잖아요. 그쵸? 그쵸.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왕이 돈을 벌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백성들을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인 그러니까 실학 사상이랑 좀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실학이랑 그 당시에 그렇기도 하고 사도세자 사주는 일대 개혁을 일으키고 싶어 하거든요. 이 사주는. 근데
일단 영조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세자 입장에서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예. 사실 조선이 답답한 게 명나라가 망하잖아요. 예. 그 다음부터 조선은 사실 끝났어. 자기들이 우리가 명분을 주마다 잃었어. 그러는 거야. 우리가 성리학을 이끌고 청나라는 이제 오랑캐 나라니까 우리가 소중화가 돼서 성리학의 나라가 되자. 그런 다음부터 이제 조선의 이제 그 어떤 구군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고 보면 영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철학 자체가 너무 성리학적인 철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떤 나라가 좀 기울게 되지 않았을까. 차라리 사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좀 더 실리를 추구하면서 그런 쪽의 나라를 이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뭐 세종대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일주나 이런 게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일 성군이라고 하잖아요. 세종대왕을. 그랬을 때 약간 사도세자가 그걸 더 땡기고 앞당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리고 해요. 그 다음에 정조가 그거를 훨씬 빛을 내고. 네. 근데 정조를 마음에 들어 했던 게 영조가 정조도 약간 고지식한 그렇죠.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자유롭고 좀 그런 스타일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세자가 왕이 되면요, 사도세자 사주는 약간 복수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일대 좀 개혁을 하면서 약간 좀 어지럽힐 수 있어요. 그 신하들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모습들을 좀 그럴 수도 있다 보니까 영조가 그걸 또 경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신하들도 눈치를 챈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으니까. 사실 홍봉환이 자기 장인인데 홍봉환이 노론의 실세거든요. 근데 사도세자가 왕이 되면은 이제 소론의 이제 세력들을 많이 끌어들이면 노론의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정이 어떻게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한테는 정조가 있으니까 외손자가 있으니까. 권력에는 아무 이상이 사인의 필요 없는 없다지. 거지. 그러니까 말 안 듣는 너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 너무 무서운 거 같아. 지금 같은 시대에 사도세자가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좀 처단하고 좀 일부 개혁가? 좀 그게 필요한데 역시나 사회는 보수적인 게 좀 더 유리하게 따라가게 되나 봐요. 그렇죠. 개혁을 좀 다들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영조는 그 보수적인 면 때문에 오래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저는 학생들한테 너네들이 왜 수학을 공부를 하는 거냐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끌어내서 극복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수학을 배우는 거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요? 그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그 말 들어도 안 했어요. 그 말 들었다고 갑자기 하나요? 임진이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선생님이 저렇게 하는 거는, 나를 일부러 시키게 하는 거 시키게 하고, 내 성적을 높여서 돈 벌려고 하는구나.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라는 게 또 거창한 게 아니고,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던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그 자기네 세대가 습득했던 그런 필요한 생존 적응 방법을 이제 전달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 만약에 수렵 시대라면은 뭐 사회 구성원들한테 달리기나 뭐 사냥법 같은 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교육의 주가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변화가 심한 시대에서는 틀에 맞춰진 무조건 외우는 그런 교육은 전혀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수학을 배워서 논리적인 사고를 좀 너네들이 배워서 변화무쌍한데 적응해라. 너네들의 그 대응하는 방법을 능력을 혼자서 좀 키워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역사도 수학이 좀 공부가 됐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역사도 좀 한번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맞닥뜨리는 문제들에 대한 인생의 답안지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겪었을 때 생기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해결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를 배우고 나면은 또 다시 너네들이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서 접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수학이나 역사나 그다음에 이제 저는 사주도 아이들이 젊은 세대들한테 공부하라고 말하기에 되게 좋은 학문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애들을 가르치면서 그 수학 창의적인 문제들을 좀 많이 내요. 근데 애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오늘 그래서 한번 문제를 내고. 그런가요? 요거 답을 맞추신 분한테 차쌤의 새로 나온 책을 한번 보내드린 게 어떨까? 괜찮으신가요? 좋죠. 그렇기도 하고 뭐 책이 안 되면 제가 따로 뭐 소정의 선물이라도 그래요? 뭐 하든가. 제가 해도 돼요? 그 대신 제가 먼저 맞추면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보시고 맞춘 답은 이제 녹음해서 빼고 제가 편집으로 제거를 그렇죠.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오두막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곰이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였어요. 이 곰을 잡으려고 총을 두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 곰이 정남 방향으로 1km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냥꾼이 총을 빵 쐈어요. 시속 1km. 아니, 거리가. 그냥 거리가. 정남으로 1km. 총을 빵 쐈는데 곰이 안 맞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정동으로 또 1km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냥꾼이 쫓아가서 총을 빵 쐈는데 이번에는 곰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곰을 이제 지게 메고서 정북으로 1km 올라와서 원래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 이 곰의 와이프 곰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냥꾼의 집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와이프 곰이 털을 떨어뜨렸어요. 자, 문제. 이 털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뭐죠? 털의 색깔이요? 자, 정리 한번 할게요. 네. 자, 창밖으로 곰이 지나갑니다. 자, 총 들고 1km 정남 방향으로 쫓아가서 총을 빵 쐈어요. 안 맞았습니다. 정동으로 1km 도망갔어요. 총을 빵 쐈어요. 총 맞고 죽었습니다, 곰이. 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곰을 지게 메고 정북으로 1km 올라와서 자기 집에 들어왔더니 이 죽은 곰의 와이프 곰이 자기 집안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와이프 곰이 털을 떨어뜨렸는데 이 털의 색깔은 과연 뭘까요? 수학이랑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요? 수학이랑. 문제 냈을 때 애들이 되게 재밌어해요. 실제로 보면. 잘 맞추나요? 정답률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이 문제를 맞췄거든요. 그래요? 역시 서울대. 재밌네요. 그래요? 네. 그럼 일단 한번 가볼까, 이거? 좋죠. 그러면 녹음을 이어서. 자, 다 마셨죠? 이제 이해됩니까? 제가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답을 말했어야지. 넌센스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알았지만, 청취자분들 맞추라고. 카페에 답을 제일 먼저 올려주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언제까지 계속 될지 모르지만 올 때마다 재밌는 문제를 하나씩 많이 드리겠습니다. 재밌네요.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분당 답은 하나씩만 올려주세요. 막 빨주노초 파란 거 다 올리시지 마시고 답은 하나만 딱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답을 쓸 때는 옆에 해석도 꼭 써주셔야 됩니다. 답만 쓰면 안 되고 왜 그런지 꼭 써주셔야 제가 정답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되게 재미난 수학 선생님의 재미난 퀴즈 문제였네요. 아무튼 오늘은 영조랑 사도세자 이야기였는데. 근데 중간에 녹음 끊기고 얘기도 해도 돼요. 그럼요. 중간에 오늘 녹음 문제가 약간 이상이 있어서. 다 제 일진 때문에 그렇다는 제가 사죄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녹음이 잘 됐을지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제가 어떻게든 편집을 좀 짧으면 짧은 대로, 우리가 얘기는 참 많이 했는데, 그쵸? 그러게요. 근데 편집할 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잘 붙이면 될 것 같고. 거의 지금 1시간 반 녹음했지만, 잘렸으니까. 다리 뚝 잘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실제 영조랑 사도세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고 네. 그런 생각도 해보시고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거 보면서 좀 연구하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요런 식으로, 요런 컨셉을 해가지고, 네. 뭐 역사의 라이벌이라든가, 네, 이렇게 좋죠. 한번 해보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의외로 왕사주는 이렇게 네. 잘 나와 있기 좀 때문에. 공개돼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나중에 뭐 독립투사나 아, 그렇죠. 뭐 이런 경우들도 보고 네, 인물들 진짜. 사주 좋을 것 같아요. 연구해보는 것도. 김원봉 사주 좀 보고 아, 싶었었는데. 그래요? 김원봉? 네, 네. 김원봉님 예. 사주. 근데 그분 사주가 나와 있을까요? 인터넷에? 언제 한번 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었는데 잘 못 찾았었어요. 아, 그래요? 한번 다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엔 누구로 해볼까요? 음. 인물 탐구 시간. 사주의 인물 탐구. 저는 솔직히 네. 이방원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방원이요? 예, 네. 이방원이 사주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라이벌인 정도전. 그쵸. 예, 근데 정도전 사주가 있을지 모르겠네. 그쵸. 아니면 이방원과 네. 또 세종대왕. 세종대왕. 예. 좋죠. 세종대왕. 예, 두 사주도 봐도 되는 것 저는 같고. 사실은 그 왕비들 사주가 좀 궁금하긴 한데. 왕비. 예. 그래요? 왜냐면은 실세가 왕비잖아요. 근데 조선. 의외로 네. 왕비들은 안 사주가 나올 안 나올 것 거예요. 같아요. 예, 여자들이 기록을 안 하죠. 그렇지 안 하죠. 예.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여자 사주 보는 게 더 재밌거든요. 네. 그렇죠. 변덕이라든가 이런 네. 감정적으로 가는 게 더 심하다 보니까 음. 더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파헤치는 맛. 그럼 한번 연구해보죠. 여자 사주, 확실한 사주가 있는 거, 네. 있는지 없는지. 예. 예. 그리고 역사가 되실 수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제 진행하다가 이제 좀 인기가 끝나시면 그분도 역사 속으로 몰아넣고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합니다. 현직 대통령이고 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예,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방송 내용이나 이런 데에서 불편하신 점이나 오류가 있었다면은 그냥 알려주세요. 예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지 말고 그냥 참으십시오. 듣고. 그래서 청취자님들 청취 소감 이런 거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에게도 그냥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을 잘하시네요. 준비를 했어요. 저는 사실 네. 방송 타고 막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네. 저는 이제 은둔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네. 너무 드러나면 네. 불법을 못 지르니까. 근데 일단 재밌어요. 네. 예, 저도 이렇게까지 재밌는 줄 몰랐어요, 사실. 예, 그래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럼요. 예. 이게 또 쌓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녹음이 되고 그게 계속 네. 쌓이니까요. 나중에 아주 큰 자산? 네. 어떻게 보면 모형. 돈은 아니지만 네. 큰 재물의 느낌도 되니까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찻쌤은 좀 한 몇 억 정도 벌었네요. 방송으로만. 이미 마음속엔 부자입니다. 그렇죠. 네, 문제는 마음속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 방송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